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5만 명 기념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으로 받았는데 이상한 질문 위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상한 질문은 거절하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이상한 질문이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상한 질문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헬스 유튜버니까 먼저 헬스 관련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선호하는 스트랩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냄새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청각에, 노래, 소리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캐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 선호하는 스트랩 냄새는 캐롤 소리. IFBB 프로 도전하시나요? IFBB 프로 도전 의향 있으신가요? 네, IFBB 프로는 도전할 의향이 없고요. 제가 제 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 될 거 알고 도전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약물 그런 거 관련된 제 생각을 잠깐 얘기하면은, 저도 그걸 쓰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싶어요. 썼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보고만 싶어요. 실제로 쓰고 싶진 않고. 그 스노우 어플에서 필터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 주던데, 약물을 쓰면 몸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필터를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 몸을 이렇게 다 했을 때 약물 얼마 몇 년 쓰면은 몸이 이렇게 변한다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필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다이어트 플러스 운동, 식단, 루틴 좀 알려주세요. 이상한 질문 아니긴 한데 궁금해서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쉽게 만드는 거는 그냥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매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시간에 먹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최대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하면은 그나마 길게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회 준비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11시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어깨 운동과 그 이유. 예전에는 OHP를 가장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사레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피아 보셨나요? 저희 헬창들의 필수 방송이지라. 올림피아 무대는 거의 매년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거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특히 이번 올림피아에서 좀 느꼈던 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이 대결 구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었는데, 요즘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정신이 없고, 누가 누구랑 대결하는지, 누가 누구의 라이벌인지 이런 게 좀 없는 느낌이긴 해서 예전에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디빌딩 vs 파워리프팅. 지금은 보디빌딩. 좋아하는 보디빌더? 김나인. 그 다음 질문들은 뭔가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운동을 10가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질문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헬스할 때 운동 10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뭘 할 건가요? 일단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랩풀 다운, 스쿼트, 밀리터리 프레스, 레그 레이즈, 덤벨 컬, 케이블 푸시다운, 티바로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랑 리버스 팩트. 이건 제가 요즘 고민 중인데, 평생 보충제 한 가지만 먹는다면 크레아틴 부스터, 프로틴 파우더 등 뭘 드실 건가요? 평생 보충제 한 가지만 먹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잠 잘 잤을 때. 그래서 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벤치, 데드 중 하나의 운동이 전 세계 최고 중량이 된다면 어떤 운동을 택하신 건가요? 그 이유는?
저는 벤치프레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슴이 너무 작아가지고 세계 최고 중량이 돼도 그냥 커질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세계 최고 중량이 되면은 안 그래도 엉덩이가 너무 큰데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놀림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개 질문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하나씩 대답해볼게요. 천국의 계단 10,000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몇 개는 모르겠고 가장 길게 했던 게 1시간 한 적 있습니다. 풀업, 딥스, 푸시업 최대 개수는 풀업 지금으로 말하면 풀업은 한 8개, 딥스는 한 20개, 푸시업은 한 3, 40개 되지 않을까. 운동 시 최고의 심박수는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루 최대로 많이 다닌 헬스장 방문 횟수는 2번까지 가봤는데 헬스장에서 하루 종일 있고 헬스장에서 잤던 적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방문 횟수는 2번, 하지만 방문 시간은 24시간. 실시간으로 운동 영상을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영상도 다 재미가 없긴 한데, 따릉이 타고 국토 종단 가능? 네, 이게 저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따릉이 타고 국토 종단 가능하죠. 네,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은 하고, 여담으로 드웨인 존슨처럼 머리숱 없어도 잘 어울리실 듯. 네, 드웨인 존슨 영상 100만이 되면은 무슨 상황이 있든 빡빡 머리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물 몇 리터 드시나요? 한 3에서 4리터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시즌에 운동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비시즌 저는 보디빌더가 아니어서 비시즌이 없긴 한데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운동 방식을 조금 많이 바꾸고 있긴 하거든요. 김다인 선수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바꿔야 할 것들이 좀 평소에 신경 안 써, 지금까지 신경 안 써왔던 것을 좀 신경 쓰는 방법으로 좀 바꾸고 있어가지고 운동을 일단 더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은 제가 이번 연도 안에 벤치프레스 140kg를 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관한 좀 질문들 한번 대답해 볼게요. 벤치프레스 실패 재취업을 대비해 스펙을 쌓고 계신가요? 제가 벤치프레스 140kg 못 들면은 다시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펙을 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40kg를 들 거기 때문에. 다음, 벤치 140에 대한 솔직한 마음, 솔직한 속마음. 올해 안에 벤치 140 될 것 같나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벤치 140 들기 vs 유튜브 50만. 벤치 140 들기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유튜브 50만은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유튜브 50만은 고르겠습니다. 운동할 때 보호대 차지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량을 위해 앞으로 보호대를 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보호대를 차지 않은 이유는 크게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귀찮아서, 돈 아까워서 이런 것들인데, 증량을 위해서 앞으로 보호대를 찰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140을 들기 위해서 뭘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사용해보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관련 질문들은 이제 끝났고, 다음은 이제 채널 관련해서, 그냥 제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 좀 대답해 볼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누구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 하는 새끼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채널에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제 앞으로 제가 누군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쭉 봐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량아로 짓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유튜브 채널 명을 생각했는데 그때 그냥 좀 덩치 크고 고집 세고 철이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생각하다가 우량아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바위 아니면 덩어리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차바위라는 농구 선수가 계셨고 덩어리 갓대라는 유튜버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우량화로 찍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언제 어쩌다 찍으신 건가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괌에 영어 캠프 선생님 알바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찍어준 겁니다. 괌 바다에서 그 샌드위치 먹다가 찍었나? 어쨌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원래 제 채널 프로필 사진이 제 얼굴이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사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그 채널 아트를 보시면은 아마 PC로 봐야지 좀 제대로 보일 것 같은데 채널 아트가 이 모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명이 우량하니까 그 모빌을 제가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그림판으로. 그래서 그걸 채널 아트로 해놓고 프로필 사진 바로 위에 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제 프로필 사진은 그 모빌을 이렇게 쳐다보는, 원래 그 아기들이 모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놨었는데 너무 역겨워가지고 괌에서 사진 찍어서 바꿨습니다. 구독자 10만은 언제 찍을 것 같은? 구독자 5만이 되는데 정확히 5년이 걸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제 채널에 구독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구독을 하신 느낌. 그래서 저를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구독을 한 느낌이라서 10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죽기 직전에 보면은 한 7, 8만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모음 영상 11시간짜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장기 다이어트 컨텐츠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벤치 140kg 들고 나면은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예정이고, 다이어트 시작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들도 그거에 관한 거네. 다음 대회 준비는 언제인가요? 바프 언제 찍으시나요? 우량화 컨셉으로 찍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40 들고 나서 다이어트 시작하면은 이제 내년 뭐 중반 그쯤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대회는 아직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어디 하나는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요청했던 이용승님 식단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하루 살아보기, 그 식단 따라하는 영상을 보통은 다 지금까지 외국 분들을 찍어 왔었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도 이제 찍고 싶은데 좀 계속 안 찍어왔던 이유가, 외국 분들은 뭔가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에서 영상을 올려도 절대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뭐 아무 상관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올렸던 건데, 한국 분들은 뭔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본인 이름 검색을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긴 한데 좀 한국 분들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운동하는 컨텐츠는 안 찍으시나요? 아무 말 없이 운동만 하고 프로틴 한 잔 나눠 먹고 인사 후 집에 가기.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운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구독자 모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싸가지 없고 친근하게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운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진짜 아무 말 없이 운동만 하고 프로틴 한 잔 나눠 먹고 인사 안 하고 집에 가기로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임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 5만 기념 팬미팅 언제예요? 5만 구독자 모임 알려주세요. 다음 팬미팅 언제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 구독자 5만 명이 되면은 국밥집을 빌려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제가 국밥을 한 그릇 대접해드리겠다, 그런 모임을 하겠다 했었는데, 진짜 5만 명이 좀 될 줄 몰랐고 4점 몇에서 그냥 계속 머무를 줄 알았는데
억만명이 돼서 일단 할 겁니다. 일단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 건데,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국밥집을 제가 빌릴 수 있는 국밥집 어딘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왜냐면 저번에 구독자 모임 신청했을 때 3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셔서 300분이 오면 제가 300분을 국밥을 사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선착순 몇 분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선착순으로 오셨는데 국밥을 제가 안 사드린다? 그것도 좀 그렇고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국밥집, 어느 국밥집을 할지 한번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팬미팅 어디서 하나요? 산타는 산타 이번에도 하나요? 올해도 산 정상에서 팬미팅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모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모임을 자주 하나요? 제 생각에 다른 유튜브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대형 유튜브 분들은 뭐 팬미팅을 하고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구독자가 5만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모임을 자주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연말마다 산 정상에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미끄럽기도 하고, 눈이 와가지고 산이 미끄럽고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번 연도에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국밥 모임, 5만 기념 국밥 모임을 크리스마스에 할까? 그러면은 사람도 별로 안 오실 거고, 왜냐면 그때 바쁘실 테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그때 국밥집도 빌리기 좀 쉽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닫는 국밥집을 찾게 되면은 안 되네. 그러면 다드시 쉬려 하셨는데 나 때문에 요리를 하셔야 되는구나. 일단 산에서 하는 거는 좀 안 할 것 같고요.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뭐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은 뭐 vs 뭐 하나 고르는 거 몇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카리나랑 결혼하기 vs 코뿔소랑 결혼하기. 결혼 생각이 없긴 한데 해야 된다면 카리나랑 결혼하기. 왜냐면은 코뿔소랑 결혼하는 건 제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평생 노 크리스마스 vs 평생 노 빵. 이거는 당연히 평생 노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크리스마스 전 그 분위기, 준비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 거지, 크리스마스 당일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노 크리스마스면 오히려 좋아요. 그냥 그 준비하는 분위기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노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 캐롤은 왜 좋아해요? 이것들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아서 그때 느꼈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냥 뭔가 그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서로 그냥 선물 주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눈 보면서 영화 보고 뭐 그랬던 편안한 분위기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과거를 너무 미화하는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캐롤은 왜 좋아하냐면 당연히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 그 분위기가 나가지고 좋아합니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vs 3대 5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3대 500. 왜냐하면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3대 500. 내 팬티 속에 형 손 vs 형 팬티 속에 내 손. 그러니까 내 팬티
속에 손, 인지 속에 내 손. 근육량 10kg vs 구독자 10만. 저는 구독자 10만을 뭐 당연히 원하긴 하지만, 근데 그냥 갑자기 구독자 10만이 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진짜 좀 보실 분들이 구독을 해가지고 구독자 10만인데 조회수가 막 5천, 3천 이렇게 나오면은 구독자 10만 오히려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구독자 5만인데 조회수가 뭐 2만, 3만, 4만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좋아서 그냥 단순히 구독자 10만이면은 큰 의미 없고 그냥 근육량 10k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 탈 때 물 먼저인가요? 가루 먼저인가요? 프로틴 탈 때는 밑에 늘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물부터 붓고 가운데 프로틴을 넣고 그 위에 물 한번 붓고 그 다음에 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 먹을 때 약 먼저 아니면 물 먼저? 당연히 약 먼저. 그냥 물 먼저 하면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린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물 쏟겠다는 말 아닌가요? 당연히 약 먼저. 약을 넣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 넣으시나요? 시리얼 먼저 넣으시나요? 마왕님은 우유 먼저 넣으신다네요. 우유를 먼저 넣는 거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건데. 영양 성분적으로 보더라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양 성분적으로 보면은 시리얼이 훨씬 더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탄단지 양이 시리얼이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우유를 넣는, 그러니까 열량이 더 적은 우유를 넣는 게 맞는 거지, 우유의 양에 맞춰서 열량이 더 적은 우유의 양을 맞춰서 열량이 더 많은 시리얼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계획이 없이 사는 식사가 되는데, 당이 더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유 먼저 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약간 거짓말 같은데. 자, 다음은 퇴사 관련된 질문들이랑 뭔 생각으로 사는지에 관한 질문. 이것도 정말 의외로 퇴사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2년 조금 넘게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네, 일단 질문이 뭐냐면 퇴사하게 된 이유, 퇴사 결정을 내리실 때 힘드셨는지, 결단을 어떻게 내리셨나요? 그만뒀을 때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퇴사 고민 중입니다. 제가 뭐 퇴사를 20-30번 한 것도 아니고 조언을 한 입장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좀 생각나는 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퇴사한다 했을 때 회사분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퇴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나도 퇴사를 하고 싶다, 넌 퇴사하니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냐, 나도 뭐 다른 것들 따져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정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하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퇴사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얻는 그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다니고 있는 거면은 퇴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 갖고서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다. 이건 퇴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다. 난 퇴사하고 싶다. 아니다. 퇴사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퇴사하고 싶으시면 퇴사를 하시면 되죠. 아니야. 하고 싶은 거지만 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의 말이나 뭐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퇴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그냥 이게 로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랑 크게 뭐가 다르지? 뭔가 실체가 없는 말이라고 들려가지고 좀 그때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좀 집에 와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 이후로 들었던 생각이, 뭔가 사람들이 항상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걸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고 싶지만 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못한다 라는 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건데, 이런 좋은 점들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나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살고 있다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사가 고민이 되겠다, 결정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좋은 점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점들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퇴사를 한다기보다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걸 하나 피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고 싶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연히 퇴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퇴사를 고민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회사 생활이 싫어서 뭔가 퇴사 자체가 하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하고 싶은 거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크게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이 자주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 일, 이걸 굉장히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자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꼬아서 보면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하고 싶은 게 정확히 있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일들을 포기하는 거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후회하나요? 저도 퇴사했다 쉽지 않았어서 오만 축하드려요. 퇴사는 후회하지는 않고요. 저는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근데 뭐 당연히 나올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한 거기라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아 역시 내가 맞았군,
이러면서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한 달 생활비는 얼마? 쿠팡으로 커버 되나요? 한 달 생활비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쿠팡만으로는 살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 유튜브 수익,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과외, 영어 과외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수익도 들쑥날쑥하고 과외도 이제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어 과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영어 과외 제가 지금 토플 위주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학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학생분들을 저한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 이게 어디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영어 과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말고 근데 다른 좋은 영어 선생님분들 많으시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 더 좋은 선생님들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가 궁금함. 인생관, 가치관. 일단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 모습인데 특히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뭐 난 이런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아까 했던 말로 그냥 할게요. 아까 뭐라 했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아마 이미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을걸? 요걸로 제 인생관, 가치관 요걸로 정하겠습니다. 네. 왜 사세요? 삶의 원동력이 뭔가요? 자기 할 일 묵묵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번아웃 온 적 없었나요? 저는 묵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전 열심히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크게 열심히 안 하니까. 저는 호들갑 떠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호들갑 떠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호들갑을 남 앞에서 떠는 걸 싫어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본인한테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이런 뭐 열정이 넘치고 뭐 이런 모습을 남한테 앞에서 호들갑을 안 떨 뿐이지 본인한테는 떨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자신한테도 호들갑 떠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 앞에서 떠는 건 당연히 싫어하고 제 자신한테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꾸준하게 아무런 기복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비관적이면은 안 된다. 비관적이면 좋지 않다. 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비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관적이지 아무런 기대 없이 실망도 안 하고 꾸준하게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긍정적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삶을 살면서 이런 저런 순간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관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마인드를 기본으로 깔고 중간중간 긍정을 뿌려줘야지 긍정을 기본으로 깔고 중간중간 비관을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실망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말하신 대로 약간 번아웃 이런 게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생각해 두신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내년 목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올해 목표는 벤치 프레스 140kg 그게 목표인데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연도에 뭐 베이킹이랑 트레이너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그거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지도자 자격증을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마지막 과제까지 제출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1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12월에 나오면 합격인 거고 안 나오면 끝인 건가요?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제가 12월에 돼야 알 것 같고요. 베이킹은 제가 지금 원래 그 스튜디오에서 좀 연습을 하다가 아는 형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스튜디오를 그 형이 그 빵집 운영하는 데 써야 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은 못 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이킹을 진짜 좀 하려면은 학교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년 목표는 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그 트레이너 자격증이 합격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과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뭔가 일단 돈을 모아야지 베이킹을 더 배우든지 안 하든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꿈이 뭔가요? 꿈은 건강하게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있는 상태에서 죽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가장 질문이 많았던 무조건 게이일 거다 아니면 모쏠일 거다, 저에 대한 이런 추측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솔직히 모쏠이지 근데 제가 그냥 모쏠처럼 보이지 않지 않나요? 모쏠 같은가? 뭔가 좀 모쏠이라고 하면은 나는 솔로 모쏠 특집에 나갔을 때 뭔가 잘 어울릴까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모쏠은 아닙니다. 모쏠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게이인가? 형도 솔직히 게이지. 게이인가요? 형 여자친구는 왜 안 맞아요? 게이인가요? 게이시면 저랑 만나요. 게이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많았는데 게이도 아닙니다.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보신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일단 잘못 보신 것 같고요. 게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성분인가요? 네, 여성분도 아닙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자친구 있냐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자친구 있냐? 첫사랑이 궁금하다. 마지막 연애가 언제냐? 연애는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여자친구 있냐라는 질문에 계속 그 댓글이 달리면 항상 똑같이 연애는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통일을 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봐왔을 때 이런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뭐 가정사, 연애사 이런 프라이빗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안 좋은 일로 이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면 아예 그냥 이거를 언급을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냥 연애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계속 해왔던 거고, 왜냐면 한번 언급을 하면은 계속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없다라고 하면은 생기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있다라고 하면 또 헤어지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아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연애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고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제가 부모님한테도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똑같이 네, 똑같은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니,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부모님은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면은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거면 부모님이랑 똑같은 취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마 연애하고 헤어지고 누구 만나고 이거는 얘기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씨. 결혼하게 되면 말할게요. 이상형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상형이 궁금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 궁금해요. 이상형. 저는 당연히 뭐 이상형 이런 건 없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형이 없다? 라는 대답은 용납되지 않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하면은 회사에서 대답한 걸 똑같이 대답을 할게요. 그때도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형이 이거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거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상형이 농사를 지을 것 같은 여자분, 딱 봤을 때 뭔가 밭에서 농사 일을 하고 계시면은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여자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상형. 그런 분이 이상형이다 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또 추가 질문들이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이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구황작물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또 추가 질문은 뱃일 하는 여자도 괜찮냐, 뱃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는 어떠냐, 농사 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네, 일단 도시 한복판, 강남 한복판, 압구정 한복판, 청담 한복판에 서 계시면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분이 이상형입니다. 솔직히 친구 없지? 친구는 5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쏠이랑 게이 해명은 끝났고요. 좀 주제가 좀 랜덤인 질문들 위주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하실 건가요? 내일은 과외 있고 쿠팡, 저녁에 쿠팡 할 것 같고 아침에는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벤치랑 어깨 운동 할 것 같습니다. 시카고 피자 좋아해요? 시카고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왜 코끼리 짠으로 커피 안 따릅니까? 초심 잃었습니까? 미국에 왜 가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갈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도 운동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미국 처음 간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갔고요. 그때는 아버지 일 때문에 갔고 중학교 때 한국에 왔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또 미국을 갔습니다. 운동은 고등학교 끝에 운동을 좀 관심이 갖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부터는 좀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본 애니는 2009년? 2008년일 것 같은데 애니가 만화책도 애니인가? 엘리트 건달 아시나요? 엘리트 건달을 봤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최근일 거예요. 그거 정말 재밌고 이게 뭐 그 드라마로도 나오는데 드라마는 19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봤습니다. 김나인 선수님한테 진짜로 죄송한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화가 나시고 저 때문에 화가 나시고 저 때문에 시간도 많이 버리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펜무 좋아하는 게 더 맞나요? 싫어하는 게 더 맞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가요? 저는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비관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관적인 게 좋다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 싫어요. 감정 기복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살면서 가장 극대노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또 반대로 와 이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했던 때. 저는 크게 애초에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거에 크게 상관을 안 해서 그런지 화가 나는 경우, 진심으로 막 화를 내는 경우는 특히 남한테는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나마 화를 냈던 거는 가족한테 냈던 게 가장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남한테는 애초에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크게 화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나 행복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게 행복했고, 또 뭐 생일 기다리는 것도 행복했고,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뭔가 그 기대감, 그리고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러 가는 길, 이런 걸 행복한 거 보니까 저는 뭔가 좀 막상 그 일보다는 그 기대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대를 거는 게 사실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뭐 얼마나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봐주고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서 가장 행복한 거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인 것 같아요. 태어나셨을 때 우량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기억을 못 한대요. 제가 몇 킬로였는지. 근데 커다랗긴 커다랗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데 전쟁이 나면 북진 선봉에 서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까 꿈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제가 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에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그 죽음에 대해서 다른 거는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저는 예상이 안 되고 계획이 안 세워지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라는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해답을 잘 모르겠고 정답을 모르겠고 뭐 정답이 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무조건 그거를 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난다면 뭐 당연히 제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레바논이 위기여서 헤즈볼라에 합류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 고향이 레바논은 아니고요. 레바논에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그 군대 때 통역병으로 레바논에 파병을 갔다 온 거고, 헤즈볼라에 합류하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루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얼마나 집이 그리우셨나요? 군대에 있을 때 집이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병 갔을 때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있고 싶었어요, 거기에. 미국 땅 안 그립나요? 미국 땅 그립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13년도인데 내년 1월에 여행을 한번 갈 예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초등학교 또 한번 가보고 그 동네를 한번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네. 김나인 선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 운동을 배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김나인 선수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사람 운동을 정말 못한다, 이거 도저히 눈 뜨고 보질 못하겠다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DM을 주셨거든요. 평소 이제 영상을 즐겨 보는데 운동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하고서 찾아뵙게 된 겁니다. 되고 싶은 MBTI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 제 MBTI는 INTP고요. 되고 싶은 MBTI는 없는데 되기 싫은 MBTI는 있어요. 사실 다른 거는 I도 좀 신경 쓴다. E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E가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NS? 이건 뭐 크게 근데 N이 좋은 것 같긴 해요. TF F는 절대 되기 싫어요. 근데 뭔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공감하는 능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요즘 공감 안 하려고 일단 다 쳐내려고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게끔 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P도 사실 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INTP가 좋은 것 같아요. 네. INTP가 좋습니다. 오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탠리입니다. 스탠리. 제 롤모델은 스탠리입니다. 근데 스탠리 성격에 마이클의 유머 감각 그거 두 개 합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Q&A 영상을 찍는 현재 발냄새는 어떠신가요? 퀘스트 프로틴바 펌킨파이 맛 있는 거 아시나요? 네, 펌킨파이 맛 있는 거 알고 제가 펌킨파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부러 안 사 먹어봤던 게 뭔가 실망할 것 같아서 펌킨파이 맛이라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걸 기대하는데 이걸 먹으면서 큰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안 사 먹어봤습니다.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5만 정말 축하드려요. 트레이너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트레이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12월에 이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뭐 할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는 트레이너를 할 예정입니다. 뭐 어디서 할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되겠죠. 일단 자격증부터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 내년에는 하면서 또 돈을 좀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영상이 길었다면 죄송하고요. 중간에 끄셨다면 너무하고요. 지금까지 오셨다면 감사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읽을 때 정말 재밌기 때문에 재밌게 보셨으니까 저도 한번 재밌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궁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있는 걸 다 얘기한 것 같아서 Q&A는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시는 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